한여를 위한 본격 시사방송 한여의 소리. 안녕하세요. 한여를 위한 한여에 의한 한여의 소리 이제 시작합니다. 다시 6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지난 5회차 때 출연해 주셨던 패널분들 김혜정 부소장님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은하선 작가님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이선희 감독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동행동이 출범한 것을 지난 회차에 좀 다루기는 했었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좀 주제로 공동행동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할 것이고 우리 시민분들이 어떻게 힘을 실으면 될 것인지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재보궐선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할 텐데요.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께서 고소를 지난 7일 한 번 더 하셨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신상털이가 너무 극심했기 때문인데요. 문재인, 박원순 지지 카페가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한 천박해, 거예요. 진짜 천박해 사람들. 근데 이게 법적으로 불법이죠. 그럼요. 당연히 불법이죠. 네, 성폭력 이제 특별법의 피해자의 그 이체가 신상 정보 같은 것들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처벌 조항이 있는 상황이어서 10월 17일에 이 인터넷 뭐 서비스에 이거를 올린 분, 그러니까 청원에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거 네이버 카페 같은 거예요? 밴드도 있고 블로그도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뜨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검색하고 그러면은 맞아요. 이제 피해자의 실명이 이렇게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이제 떠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위협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10월 17일에 고소를 진행을 했고 이런 포털 사이트에 내려달라는 거는 피해자들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해야 되는 맞아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내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것이 박원순 지지 카페에서 그러니까 지지하는 그룹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렇게 피해자의 개인정보 같은 거를 노출시키는 이런 굉장히 적나라한 방법,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 이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내가 이런 내 정치적인 지지를 선호를 표현하겠다. 이게 이제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 공간에서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아니다. 그렇죠.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정치적인 성향이 있어도 이렇게 하는 게 없다는 점에서 네,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번에 국정감사 때도 이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상황이 특히 정치권 내 성폭력 사건일 때 너무나 극심해지는 이런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어떤 선을 그어야 되는 맞아요. 지경에 왔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명명백백한 해결을 한편으론 바라지만 이 선을 넘는 거는 절대 안 될 것 같은 이런 선을 이미 되게 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나 그리고 정부나 최소한 이거는 상식이다. 이건 우리나라가 스스로 만든 법과 제도다. 이 얘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 얘기도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서 못한다는 거. 네, 이거는 이제 방치에 가까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게 성폭력 사건이 벌어지면은 늘 문제가 피해자가 가해자 1인으로부터 받았던 피해에서 이게 알려지고 공론화되면 이제 피해자 1인과 가해자 집단들 있잖아요. 진영들과 싸워야 되는 큰 싸움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여전히 말을 못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페미니스트 정부라고 자처하면서 들어왔던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이전 정부에 비해서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팬덤 형태로 해가지고 오히려 더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조직적으로 지금 괴롭히고 가해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진짜 더 이상은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연예인 관련돼서 성폭력 사건들 최근에 되게 많이 봤었잖아요. 요 한 작년과 올해와 이렇게 해서 되게 유명했던 아이돌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얘기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뭐 법적인 처벌을 받기도 하고 그랬을 때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막 욕하거나 피해자의 신상을 털이하거나 근데 이 정치권에서도 비슷하게 일이 일어난다는 게 너무나 좀 슬프고 그렇더라고 참담하더라고요.
일어나더라고요. 더 무섭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팬덤이잖아요, 일종의. 네. 그리고 같은 17일에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이 박원순 시장님의 메모라고 하는 걸 공개했어요. 이게 10가지 수칙을 박원순 전 시장이 직접 살아생전에 작성한 걸로 추정되는데 제목이 비서실 직원에 대한 반성과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수칙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나의 도구가 아니라 주체이며 각자의 성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가끔 불러서 고민과 걱정이 있는지 물어본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민 전 비서관이 뭐라 그랬냐면 메모는 기억이다. 존재 여부를 넘어서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박원순 시장이 살아생전에 비서실 직원을 위해서 자기 수칙까지 만들어서 적었을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다. 약간 이런 취지로 이미지를 공개한 거죠.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이거 누가 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폐쇄했다며. 그래, 폐쇄했다며. 생전에 이런 메모 좀 보시라. 이분은 얼마나 성실하고 자기의 그 직원들을 사랑했던 분이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유서를 보면 알잖아요. 유서를. 박원순 전 시장이 유서를 썼잖아요. 네. 다 미안해. 다 미안한데 피해자한테는 미안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그 뭐 자신이 살뜰히 직원이든 비서실 직원이든 살폈다 할지라도 그거와 무관하게 어떤 특정 사람에게 대해서는 특정한 가해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줬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게 사실은 메모를 써놓는다고 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그렇지. 몸이 좋아진다. 내 몸이 좋아진다. 맞아. 써놓으면 그럼 좋아져? 내 몸이 좋아져. 좋아져. 내 몸 좋아지고 나는 뭐 내일부터 다이어트, 내일 뭐 간헐적 단식 막 이런 거 다 써놓으면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6시에 일어난다. 그럼 6시에 일어나고 이러는 거냐고 이게 무슨. 그러니까요. 무슨 메모를. 근데 이게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이 이렇게 올린다는 건 서울시 자체 내에서 전 관계자들이 그것도 피해자의 상사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데 얼마나 피해자한테 압박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서정현 권한대행이 뭐라고 해야겠어요. 서정현 권한대행이 못하게 막아야 되잖아요. 이런 거 올리지 마. 야! 내가 모릅니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리고 청와대도 공식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아까 소장님의 이야기가 정말 그렇죠. 맞는 게 맞아요. 여성폭력방지법에 책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무슨 공식 입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상규명 작업이 끝난 후에 할 거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여기 계신 오매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누렇게 떴잖아. 왜 그래? 진짜 누렇게 떴어. 어제 집에를 못 가긴 했어요. 어제 지금 영상 찍는 게 네네 좀 부담스러운 그런 진짜? 날이기는 괜찮아요. 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서울시에서 일했던 전 정무직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사실은 그 선출직이잖아요. 그 정치인이고 광역시도 지자체장은 대권으로 가는 되게 중요한 경로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이중 포지션이 있거든요. 하나는 서울시라는 지금 현재 있는 시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현재 시정, 현재 시 직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의사결정권도 있고 책임도 있으면서 또 이것을 바탕으로 향후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래서 국정을 이렇게 펼치겠다라고 하는 경험도 쌓아가고 어떤 경력도 만들어가고 그러는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책임성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3선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 곁을 지나간 박원순 시장의 어떤 국정 철학 방향 비전을 함께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고 이분들이 전직이 됐잖아요. 근데 전직이지만 사실 어딘가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국회의원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전직 비서실장들을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전직의 이름을 달고 지금은 어떤 자리에서 그때 이랬다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언사들이 있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전직들이 하는 얘기니까 우리는 좀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이원화됐는데 피해자로서는 두 겹이 다 현재적 부정과 과거의 부정인데 그 모두가 현재인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저희가 선출직 고위 공무원의 문제 같은 것들이 되게 해결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공공기관도 있지만 정치권인 측면 이것에 대한 책임성은 이중으로 발휘돼야 된다. 이중으로 피해자를 탄압할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미투가 일어날 때 유일하게 미투가 안 일어났던 게 국회 공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얼마나 무서운 공간이면 그때 그 김지은 씨가 그 이야기를 하는 그날 국회에서 한 건이 있었는데 네네네 한 건이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분이 국회에서 일하시는 굉장히 그 급으로 따지면 되게 낮은 급
그룹에 있는 피해자셨는데 그 미투 글을 어디다 올리셨냐면은 국회에 이렇게 뭐 방문자들의 게시판 조회수가 너무너무 낮은. 그러니까 그마저도 어디 말해야 될지를 알 수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방문객들이 남기는 어떤 방명록 같은 그런 게시판에다 글을 남겼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 얼마나 그 창구가 없는지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국회에서 윤리위원회에서 국회에 있는 노동자들의 성폭력 실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자료를 약간 공식화하지 않고 네 그렇게 한 어쨌든 결과물이 있긴 있습니다. 진짜. 한여의 소리. 박우순 성폭력 사건뿐만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중간간 지상이라고 하는 범죄 관련한 공판이 22일에 진행이 됐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이 됐는데 이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 공무원 A씨가 한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지금 자기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유사 성행위를 했지만 성관계는 없었고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분류될 수는 있겠지만 강간은 아니다라는 잘했다.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또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라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그게 자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해요. 참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는데요. 근데 이 재판 있기 전에 이 사실이 알려졌었을 때 타설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약간 꽃뱀으로 모는 스탠스를 취했었어요. 피해자가 거짓 증언을 하여서 지금 이 가해자도 그냥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또 그에 이어서 박원순 사건도 피해자가 원래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박원순 사건도 사실 거짓일 것이다 막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첫 공판 때 그냥 드러났죠. 바로 드러날 거짓말을 어쩜 이렇게 쌍스럽게. 그러니까. 열린공감TV가 이 성폭력 사건의 가해 행위의 어떤 전형적인 매뉴얼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 다음날 피해자가 그 경찰 고소를 하고 했을 때의 진술뿐만 아니라 그 이후 진술 모두가 그리고 그 주변인들도 사실 그 상황 그 같이 술을 그 마셨던 회식을 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인사불성 상태로 많이 취한 상태였다는 건 다 이미 그 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손을 잡긴 뭘 잡아 부축의 형태로 해서 그 유인해서 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인지 상태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유추하게끔 하는 어떤 근거 없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자체가 2차 가해고 그 행위 원치 않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건 성폭력이죠. 성관계가 없었지 무슨 성관계가 있었어 성폭력이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레임이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맨 처음에 박 시장이 죽었을 때는 약간 공과 사는 구분하자. 그래도 장례 때 무슨 기자회견이냐. 그래 나쁜 놈은 나쁜 놈이어도 죽었으니까 한번 가주자. 이런 좀만 얘기들.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피해자 꽃뱀 프레임으로 또 가더니 기획 미투다. 이거는 뭐 성의 국정원장이라고 김재련 변호사를 언급하면서 마치 어떤 일종의 모략과 음모가 있는 것 같은 프레임을 하고 있고 그게 계속 이어져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박원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기구가 출범한 걸 그래서 다시 한번 다룰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활동가분 중에 한 분이 이 기자회견을 갔다 오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공동행동팀은 우리 여성단체들은 슬로건 천재다. 슬로건 뭔가요? 슬로건이 뭐였냐면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뭐 그분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그분들의 이익이었다. 우리는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이런 구호였어요. 그래서 슬로건이 너무 감동적이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박원순 나쁜 놈이다. 우리 저도 이런 약간 거 해봤자 못 알아들어. 답답해. 어차피 우리만 안 되고. 공감해. 우리만. 그러니까요. 그냥 피해자 괴롭히지 마라. 서정혁 박원순 내려와라. 나쁜 놈이다. 서정혁 내려와라. 이렇게 이제 배워라.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 문재인은 대답하라. 진짜. 근데 이 슬로건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이거는 이제 피해자분이 하셨던 얘기인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간답게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평등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았던 피해자의 말씀이셨고요. 그분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그분들의 이익이었다. 이것도 피해자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공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네. 피해 상황이 반영되어 있고 그 위치성이 다 보이는 그런 언어여서 저랑 은하선 작가님 반성해야겠네요. 왜요? 우리 쓰레기야. 우리가 쓰레기다. 쓰레기가 그런 먼저다. 걸 모르고 그런 맥락을 모르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어떤 편견도 맞다고요? 없이 소장님. 너무하네요. 네, 쓰레기는 진짜.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때 했던 우리 함께 연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활동가들이 같이 기획해서 내놓은 슬로건의 피해자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너무나 사건이 그 지난 회에서 다 사라져 버리는 것 같다, 막 수몰되는 것 같다 이런 그 물 속에 보그르르르 가라앉아서 물 속에서 막 외쳐도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지금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그런 거기에 와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슬로건을 걸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지난번에 방송에서 오매 부소장님이 얘기한 것 중에 제가 굉장히 반짝했던 게 있어요. 저는 사실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그 페미니즘 그리고 이 여성 인권을 위한 도도한 흐름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가 느껴졌어요. 지난번 방송에 오매님 말씀 그랬나요? 속에서. 예. 네. 왜냐하면 대목이었을까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실 우리는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의 결인지를 아니까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사실 또 만나서 바로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목전의 것만 보고 사실은 비상 대책위 형태로 구성됐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구성 과정 중에 사실은 그냥 암암리에 우리가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일단 공동행동해야지라고 하면서 모였다라고 하면 이번 그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했지만 이 사건의 본질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단지 사건만이 아니라 또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새로운 어떤 사회적 질서들을 만들어내는 데에 그 문제 지점들을 포착하면서 해결의 방향까지 함께 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그 공을 들여서 이 수백에 달하는 단체, 여성단체들이 만남을 하고 그 매회 회의 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들을 만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이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지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의 새로운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어떤 질서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결절점, 변곡점이 되는 사건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렇게 진심 읽어주셔서 존경합니다. 네, 저희도 지난 100일 동안 진짜 제가 손전등을 켜고서는 안개 속을 한 걸음 한 걸음 왔다는 그런 아까 그 전회에서 그렇게도 말씀했는데 감독님 얘기가 정말 그런 과정을 의미를 짚어주시는 것 같아서 이제 너무 좋고 사실 조직 내 어떤 영역 스포츠 뭐 혹은 국가대표 우리 막 국위 선양한다고 막 스포츠 금메달 따면 되게 좋고 이 모든 세계에서 어떻게 성폭력이라고 하는 게 매개가 되어서 이 모든 성적과 그 선수들에 대한 어떤 폭력과 이 모든 것이 가능했는지 연맹과 협회와 이 모든 감독들 그 모시는 선생님들 이런 게 가능했는지 그 수십 년간의 한국의 스포츠의 역사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역사 누가 감독이 되는가 누가 총연출이 되는가 누가 선생님이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을 하서님도 오랫동안 사건을 하셨겠지만 네, 그렇죠. 이거를 드러낸다는 것은 피해자가 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것이 사회인가 이것이 우리 성취인가 이것이 예술인가 이것이 법인가 이것이 어떤 그 제도인가 이게 정치인가라고 했던 것에 그 여백들 그 공백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누구의 시선에서 그거를 쌓아 올렸지라고 그 비어있던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다시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왜 깨버렸어 왜 깼어 이거 우리의 소중한 거였는데 왜 당신이 왜 이거를 깨버렸어 라고 얘기하지만은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쥐고 있던 그 약한 고리 같은 것이 다 전면으로 드러나는
그 폐허에서 저는 햇빛이 비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피해자들이라든지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여성들이 주목하게 되는 그 모든 작은 사건들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의 비전들과 새로운 과제들이 다 들어있다고 네, 그렇게 생각이 정말 됩니다. 진짜 딱 어떤 성취된 것, 딱 좋아 보이는 것, 성공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이게 눈앞에 보이고 막 저런 너무 선망의 대상인 것 같은 사람이 딱 보였을 때 저 사람이 그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조금이라도 이렇게 흔들면은 그 흔드는 걸 보이는 순간 저것도 제 문제가 있었었구나. 원래 내 눈엔 저것만 보였지만 사실 그 안에 감춰져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니 저게 뭔데 와가지고 내가 보고 있는 저 반짝이는 걸 이렇게 흔들어나? 라는 것에만 계속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안희정 사건도 그렇고 뭔가 사람들한테 선망의 대상이 될 만한 되게 모범이 되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존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동안에 숨겨왔던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이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아직도 그냥 보고 싶지 않은데 그걸 왜 자꾸 흔드냐 이렇게만 되고 그러니까 피해자를 계속 꽃뱀으로 몰고 피해자가 거짓말 친 거다. 피해자가 거짓말 친 건 네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다.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날 기자회견에는 총 8분이 발언해 주셨는데요. 발언 다 너무너무 좋았고 특히 보통 씨라고 하는 그 서울시청 안에서 지금 공무원으로서 일하고 계신 분이 연대지지 발언문을 보내주신 것도 너무 감동적이었고 김지은 님께서 발언 보내주신 것도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제가 진짜 눈물이 났었던 건 피해자분이 보내주신 편지 때문이었어요. 이 피해자분이 막 본인이 실제로 이 괴로움과 절망감을 얻었었던 건 자기가 일을 함께 하고 있었던 가까웠었던 사람들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열병을 앓기도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내주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찾는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 목소리를 내주시는 피해자분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버티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사실 피해자분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못하게 되거든요. 피해자가 보지 원하지 않는 건가? 아예 언급을 안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꿋꿋이 버텨주면 더 힘을 실을 수 있는 지지자들의 에너지도 만들어지는데 피해자분께서 단단하게 그 자리에 버텨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짜증나는 게 이 정치 관련된 그 네이버 뉴스나 이런 거 뜨면은 밑에 그 립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과 관련된 성폭력 사건이고 서울시 안에서 있었던 일들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거 뭐 악플이든 이런 거 딱히 그 블라인드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보고 있으면은 이거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데 뭐 사람들이 다 나한테 욕하는 것 같고 이 기분을 느낄 것 같아서 되게 암담하고 이 많은 것들 사람들 진짜 제대로 읽지도 않고서는 받아쓰기한 이 수많은 그 기사들 보면서 그리고 또 그 밑에 달린 악플들 그런 것들 보면서 진짜 사람들은 진짜 보고 싶은 것만 보는구나. 이게 피해자한테 가닿을 거라는 생각이나 피해자가 어떤 생각을 할 거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하선님 악플 얘기하셨는데 다시 그 발언 너무 좋았던 거 네. 좀 좋았던 얘기 좀 더 해도 되나요? 네, 좋았던 거 하세요. 좋았던 거 당연히 해야죠. 그 저희 기자회견 준비하면서 발언들 진짜 하나씩 다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네, 그 첫 번째 발언이 레이 마이투님은 한국 이주여성 인권센터 사무국장님의 12년 동안 활동하신 분인데 이주여성 사건은 너무 잘 안 돼서 선주민이라면 이렇게 사건 안 됐을 텐데 이주여성이라서 이렇게밖에 사건이 안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한숨이 너무 끊이지가 않게 활동하시다가 이런 위력 사건을 보면은 한국 안에서도 누가 가해자냐에 따라서 이렇게 피해자들이 저렇게 고립되다니 오히려 연대감을 너무 느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네. 선주민 그러니까 여성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권력 있던 가해자의 피해자에서 그 이주민으로서의 그런 차별 받았던 그 모습을 좀 이렇게 연결감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이하영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인데 원팀으로 지방자치 선거할 때 모든 광역자치단체장 다 남성으로 5, 60대 남성으로 후보들이 다 도배됐고 원팀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여성도
그리고 다른 목소리를 가진 뭐 다른 연령대 사람들도 이런 것도 전혀 없었던 그 원팀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성찰성도 없었다. 어떤 여러 다양성이라는 이런 노력도 조금도 없었던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을 예고하지 않았냐 이런 이제 지적들을 해주셨고요. 배진경 선생님은 한국 여성 노동자, 그러니까 노동의 눈으로 이 비서에 노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된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건도 성차별이라든지 이런 게 만연하지 않은 조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 거였고, 그다음에 민주노총에서 오셨는데, 민주노총이 이제 미투에서 제기된 모든 사건들이 이런 식의 어떤 쟁점화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왜 그 사건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한지를 다 설명하고 그걸 지켜내고 그 피해자의 이야기를 지켜내고 이거를 이제 총연맹 여성국에서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그냥 고발하고 신고한다고 다 돼버리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은 야 피해자가 이렇게 주장하면 다 되지 라고 말하는데 절대 아니죠. 이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경험과 자기 발언을 정말 모두가 어떤 공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끝없이 매일매일 하잖아요, 진짜. 5조 5억 번 그렇지. 그 지켜내는 거를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르노 삼성 자동차 피해자분 대독도 있었는데 르노 삼성 자동차 피해자분 복직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년퇴임하자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는 진짜. 정년퇴임하자 끝까지 버텨내고 하자라는 짧고 굵은 엄청 화이팅의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아까 서울시 공무원 얘기 나왔고, 김지은입니다. 아 저는 이거 너무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서울시장 피해자분이 이 김지은입니다를 읽으셨는데 한 번에 다 못 읽는 거죠. 이 책을 맞아. 몇 장 읽고 또 덮고 막 괴로워서. 정말 자기의 사건이 다 떠오르고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내 감정이 이런 거였구나, 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걸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너무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가깝게 느껴지는 이 마음이 너무 두렵기도 하고, 또 되게 멀리서 아, 그분 얼마나 힘드실까 싶기도 하고, 이분이 또 나를 생각하고 있겠지 싶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책을 쭉 읽으시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도 깨우쳐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김지은님이 또 연대사를 적어주셨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 문장이 뭐였냐면은 연대와 용기만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문장이 진짜.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첫 문장과 끝 문장이 가을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을 제가 맞는 세 번째 가을입니다. 그런데 내년 가을에는 이 눈부신 가을을 우리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진짜? 바빠가지고 저 가을 너무 기다렸거든요. 근데 가을 기다렸던 제 자신을 인정을 안 했어요. 너무 바쁘고 막 뭐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바쁘지 이랬는데 저는 이 세 번째 가을을 우리가 만끽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만끽하자라고 유예한 거잖아요. 그 가을을. 근데 저는 이렇게 절절한 가을 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발언을 신춘문예 하셨으면 그러니까 이 작가님이 김지은 작가님의 맞아. 이 가을이 없다. 우리에게는 없는 가을을 부르는 이 발언문을 저는 그날부터 가을인 그랬습니다. 그날부터 저에게 웜톤. 가을이 그 단풍이랑 그 은행이 너무 반짝이게 있는 그대로 제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 가을, 그래서 이제 가을이에요 이제부터. 그래서 그런 그 피해자가 혼자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인정받고 승진하고 월급 받아서 잘 살겠지? 이렇게 살던 사람이 피해자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과정인데 이 과정을 3년을 지나서 연대와 용기만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힘이다라고 다른 피해자에게 이 말을 건넨다는 거는 정말 하루하루 살아서 얻게 된 자기의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연대 너무 좋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 피해자분들이 하시는 이 겪어보면서 연대만이 우리의 힘이다. 이 말이 너무너무 힘이 있어요. 어떤 피해자분은 저한테 말하면서 오매님 전 연대가 너무 좋아요. 서울대보다 100배 좋아요. 그런 말씀하신 적 있거든요. 안돼 무슨 말인지 아니, 느낌 오나요? 네, 이런 다음에 알아요. 이렇게 웃다니. 우리 지금 그렇죠. 그 뭐야 낙엽만 굴러가도 웃는 까르르, 지금, 까르르. 그런 나이잖아요 지금 다. 발언 자체가 다 너무 소중하고 그 다음에 이 기자회견 자체가 길게 진행됐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거기 다 힘들 법도 한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모아지는 느낌이 현장에서 정말 들더라고요. 그걸 담았어야 되는데 그걸 영상으로 담았어야 감독님 되는데. 오셨어야죠.
이때 그 288개의 단체가 10월 15일 기준으로 함께 연명을 해서 모였고 활동 목표와 계획을 3개를 크게 주셨어요. 하나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의 진상규명과 2차 가해 대응.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 권력을 견제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오거돈, 안희정, 박원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뭐 이걸 견제하고 성평등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실제로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밝히셨고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문화를 근절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도 밝히셨는데 이 3가지 목표의 활동 기간을 내년 재보궐선거까지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셨어요. 어떻게 활동하실 계획인지 그다음에 기간을 이 재보궐선거까지 둔 이유가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네요. 네, 꼭 재보궐선거가 어떤 무슨 목표고 또 그때 이후로는 이제 뭐 끝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닌데 지금 사실은 그동안 그 부산 사건, 충남도 사건, 서울시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충남도지사 사건 다음 날 장성군수, 한평군수 이 군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제왕, 그러니까 사선에 도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선이라고 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군이라는 단위 안에서 사선이라고 하면 그 모든 예산부터 시작해서 인사, 그다음에 그 마을 단위의 조직들, 농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자원이 다 집약되고 여기 안에서 이제 근데 이 사선하는 군수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그 군수가 한 군수는 후보에서 사퇴를 하게 되는 그런 되게 힘 있는 투쟁이 있었고 또 이 투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지역 여성단체가 농민회를 엄청 설득을 해가지고 농민회 너무 멋있잖아. 농민회 마이크 차 빌리고 농민회 진짜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왜 이 싸움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농민회는 이제 처음에 여자를 성폭행하면 안 되지 처음에 이랬다가 이제 왜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되고 왜 이게 중요한 내용인지 이런 거를 막 학습시키고 토론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지역의 연대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리고 또 한쪽 군수는 이제 버텨서 재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재판이 딱 멈추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곳곳에서 있으면서 이게 다 민주당의 군수들이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다 적체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라고 하는 거는 계속 약속이고 변화시켜 모든 제도와 예산 그리고 모든 자원 같은 것들을 다 그동안 운영했던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인데 이 사건을 이렇게 지나고 나서도 앞으로는 어떤 반성이 있느냐라는 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보궐선거가 또 같이 있잖아요. 부산시, 서울시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다른 반성, 다른 약속, 다른 제안 그리고 다른 재발 방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책들. 왜냐하면 평소에도 시장 선거 할 때도 공약이 나오거든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하겠다.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수주하는 계약과 이런 것에서 성폭력 그 협약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 원래도 있던 공약인데 지금은 어떤 약속을 해놓을 것인지 이 선거에 임하는 것 자체 또 후보 자체 그다음에 시정의 방향 자체 이런 것에 대한 다른 비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를 너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꼭 그때까지만 하고 이제 멈추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이끌어져 나와야 되는 게 우리의 진짜 중요한 과제다. 네, 라는 얘기를 다시 그냥 한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안에 여성의 자리가 없는 현실이 너무 잘 드러난 거고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권력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너무 명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서울시장 재보궐 대응하고 또 지금 동향을 보면 민주당이 이상해. 아니 근데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자기네들 당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으면은 당원 교육 제대로 하거나 아니면 우리 당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갔는데 우리 당에 이름을 걸고 나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당에 뭐 얼마를 물어내고 되고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것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 피해자 지원도 함께 해야 네, 되고 당연히. 네, 국정감사도 이렇게 진행하겠으면 그러니까 이런 안 됐을 일들 거고. 일어날 때마다 우리 당을 갖다 누가 흔들려고 한다. 이건 정치적인 뭐 계략이다. 이런 것들은 다
뭐 국민의힘에서 한 일이다 이런 식의 이상한 것들 만들어내지 말고 그냥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우리 당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당이었고 그 문제는 우리 당 안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없었던 거고 못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겠다. 재발 방지하겠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고 피해자 지원도 우리가 할 거고 그리고 가해자들도 우리 당한테 얼마 이상 물어내야 된다. 이런 식의 것들 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더 켜켜이. 네. 아니 그리고 저도 이번 보궐선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두 보궐선거 다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 권력자의 성폭력 때문에 생기는 그렇죠. 선거잖아요. 그게 중요 이유예요. 그 다른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성폭력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메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고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 후보자가 나올 건지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그럴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책임지고 넘어가야지 사람들이 와 이거 이렇게도 해는구나. 그러고서는 그때야말로 더 많은 지지자들이 제대로 생길 때 아니에요? 그쵸. 근데 지금 지지자들을 데리고서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라는 아니 건데. 너무 염치가 없는 게 서울은 제1지방정부, 부산은 제2지방정부. 보궐선거 한 번 하려면 얼마 들어요? 많이 들어요. 500억.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원인 제공자잖아요. 안 해도 돼야 될 선거. 또 선거 때 되면 또 엄청 난리치면서 투표하는 거 그 행위 하나도 사실 일반 노동자나 특수관계 있는 사람들 투표하러 가기도 힘들어요. 그런 것들을 원인 제공한 이유가 성폭력 사건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건데 나 부끄럽지도 않은지 뭐 당원 바꿔서라도 어떻게 한번 내보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정부는 내 손 안에 들어온 거는 절대 손을 놓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냥 뭐 권력이라고 된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쥐고 보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대선이랑 이어진다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안 되면 타격이 있는 건 분명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새롭게 당선된 서울시장이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계자들은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되긴 되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선거를 앞둔 정당의 책임은 후보를 내는 거다. 이런 비논리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우상호 다들 아시죠? 그 새천년 가라오케 그 사건 우상호 저랑 게다가? 서대문에서 붙기도 했었는데 지금 현 국회의원인 사람이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건 사실 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한번 이렇게 던져보고 반응이 어떤지 보고 사석에서는 이미 캠프를 꾸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참나 무슨 약을 먹나? 아니 그 과거를 싹 잊어버리게 하는 약을 먹나? 박영선 전 장관도 그 캠프를 꾸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 민주당이 후보를 낼 것 같아요. 내긴 내겠죠. 뭐 지금 뭐 패당을 하지 않는 이상 내긴 낼 텐데. 그러면 공동행동은 어떻게 해야 돼? 오매님 서울시장 후보 출마하시면 안 될까요? 여성계에서 지지합니다. 지혜님이 지혜님 한 번 더 나가면 어때요? 저는 여성계에서 맞네. 정말 전략적으로 생각나네요. 우리 여성 정치 세력화를 위한 판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그 저기 남성 후보는 어느 당이든 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 근데 약간 그런 생각도 있어. 왜냐면 어차피 지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 사람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회적인 문제니까 사회적인 문제 차원에서 우리는 반성하고 남성으로서 반성하고 나오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 가부장제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남성들은 우리 당에서는 내보내지 않겠다. 이런 식의 것도 꽤 멋쟁이 같지 않아요? 저는 박원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정말 이걸 바꿀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의 정책과 대응을 제시하면 어때요? 맞아요. 아니 그걸 제시하는데 제시해야 되고 또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다음 차기 제1정부, 제2정부에 수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인이 이 보궐선거를 하게 된 이유가 위력에 의한 조직 내 성폭력 사건으로 제1정부의 대표자가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사임하면서 이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 원인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원인이 이 보궐선거에
해결해야 될 핵심 이슈가 돼야 돼요. 그냥 선거 때 이슈가 아니라 이거는 해결해야 될 과제로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정책이고 뭐고 다 그렇게 맞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얘기 세서 넘어갈게요. 저도 트럼프의 최측근인 뉴욕시장 전 뉴욕시장 사건 지금 오늘 어제 뉴스에 나오잖아요. 모르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넘어갈게요. 패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서울시장 위력 선포의 사건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돌아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시작할 때 페미니스트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은 여성 시민들이 기대했고 또 그것을 근거 삼아 이런 정책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죠. 페미니스트 패션 페미 대통령이다라는 마케팅 그 수사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걸로 5년을 사실은 왔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꾸준한 절망과 분노 항상 나중에 그리고 차별금지법 지금 민주당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최대 여당이 됐어요. 최대 여당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차별금지법은 어디로 갔는가? 낙태죄 위헌 헌법 불합치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진보 정권은 낙태죄에 대해서 어떤 식의 스탠스를 취한다라고 하는 게 정치의 어떤 지형에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진보 정부가 언제 기독교 이런 종교 얘기를 들면서 낙태죄에 대해서 그런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되게 취한다는 그렇게 모든 성평등 의제, 여성 의제, 페미니즘 의제 같은 것을 사실은 5년 내내요. 그러니까 5년은 다 채우지 않았지만 다 안 해왔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최대 여당의 이 규모로 뭘 하고 있는가. 저는 기억에 남는 게 통신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9만 원 깎아줬어. 네, 부동산 정책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고 난 정말 수혜도 못 받아. 네, 저는 이게 근데 문제인데 저는 이 위력 성폭력 사건을 보면서 제일 질문하고 싶은 거는 요새 우리가 사유하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힘에 대해서 저는 진짜 얘기하고 싶어요. 힘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힘이 없는가? 민주당은 진보 진영은 힘이 없고 피해자고 우리는 아직까지 보수들이 다 해먹고 있고 우리는 아직도 가진 게 없고 지금 여기서 성찰할 뭐도 없는 더 많이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더 많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언제까지 그런 존재로 자신을 그렇게 얘기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위력에 대한 성폭력도 힘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이런 일을 했다는 거냐라고 자기 포지션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내가 힘이 없는 존재인가 아니면 나에게도 지금 있는 힘이 어떤 의미인지를 성찰하는 것은 페미니스트들도 피해자들도 끊임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내가 피해자지만 어떤 것에서는 피해를 입었지만 난 또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뭐를 만들어 나갈 거고 어떤 거는 또 성찰하고 나는 누구는 도울 수 있고 누구는 연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책임성은 뭐고 이런 것들 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입체적으로 내 안에 있는지를 계속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책임질 일도 없고 그런 일도 없었고 우리는 아직까지 이렇게 공격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 아무리 최대 여당이 되어도 아무리 대통령이 되어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다. 저 보수를 봐라 라고 하는 포지션에만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 정비 사업이 필요해요. 가로 정비 사업. 간판 정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위장 간판을 이제 내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들은 내릴 의지가 전혀 없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시험대가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저는 이번 그 보궐선거는 민주냐 진보냐 보수냐 이 프레임이 완전히 사라진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쓰레기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그야말로 여성 의제를 가지고 이게 젠더냐 반젠더냐의 구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궐선거를 한 이유가 사실은 공적 영역에서 다른 것은 형식적 민주주의를 취했지만 젠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근대적 사고방식과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선거의 기준은 이게 젠더냐 반젠더냐 이게 여성 인권도 여성도 국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기준으로 가야 되고 한국 뭐 치안 좋다 이러지만 여성들에게 치안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일상 속에 그 안전을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성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다.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여성 안전 서울이냐 여성 안전 부산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여성 후보들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한번 판을 뭐 짜보면 어떨까요? 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후위를 파켓 이런 거 적고 일단 파켓에서 할 수는 없고 그 편집은 알아서 하시고 어떻게 해야 돼? 종료 제한. 일단 종료를 하려면 마지막 이야기를 다 각자 한 명씩 하고 끝내야 합니다만 이렇게 끝낼 수는 없으니 희망찬 발언을 하면서 그 끝내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마지막 회인가요? 네. 아니요, 아니요, 그건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 나오시겠다는 얘기야? 아니 그건 아닌데. 더 나와라 더 나와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소리 들어간다. 웃음 쭉 네 사실 잔여의 저는 이제 소리가. 뭐 여성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사실 지금 이제까지 아무것도 안 해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여성운동의 역사가 있고 그럼요. 그리고 여성들의 모든 성폭력 발화부터 모든 게 사실 정치였고 이 정치 에너지가 세상에 나온 이상 그게 다 에너지는 보존 어디선가 돼 있고 이게 제도가 됐든 법이 됐든 뭐 누군가의 의원이 국회의원이 됐든 어느 정당 이 에너지가 어딘가에 세상에서 이제 역사화된 방식이 있을 텐데 이제 지금의 모습을 더 짚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반성과 성찰, 평가 이런 것을 좀 더 면밀히 그러니까 전 그런 거를 현타가 온다고 해야 될까요? 이 정치 세력화 무엇을 누가 어떻게 정치 세력화했는가 민주당에 들어갔던 거가 꼭 어떤 정당 뭐 이게 아니더라도 정치 세력화 무엇을 세력화하는 거지? 이런 거, 네, 이런 거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되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토론회를 열어보면 어떨까요? 정치 세력화 이제까지 된 거는 어디 있지? 저는 사라진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딘가 있을 거거든요. 아니, 너무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가 아니야. 지금까지 온 것이 이제 시작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진행되어 왔던 것에 어떤 결절점들을 만들면서 가잖아요. 한 계단을 만들고 또 한 계단을 올라가는 거잖아요. 뭐 진보 정치의 세력화, 또 여성 정치의 세력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뭐 형식적인 논리로 따지면 2004년도에 또 이미 여성 정치인이 그 이전 회기와 다르게 눈에 띄게 성장을 했었고 뭐 여성할당제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주체들도 그 정치 공간에서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또 역시 힘의 논리 속에선 소수였고 더 중요한 건 흩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흩어져 있는 여성 정치의 그 주체성들을 하나로 묶어 세울 수 있는 네트워킹 해야 되는 시점이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당을 떠나서. 그래서 제가 가로정비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당의 간판 계급장 떼듯이 떼고 현실 정치인으로서 활동했고 또 활동을 준비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새롭게 세력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당으로 묶여서 이념적 어떤 뭐 진영 논리를 가지고 있지 말고 정말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도 인권이다. 여성에게도 인권이 있어야 되고 여성도 국민이다라고 그리고 여성의 정치를 위해서 뭔가 구체적인 액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모여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세력화하는 그런 계기로 2021년 보고를 좀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여성이라고 그래서 여성의 정치를 하는가에 대한 맞아. 문제도 맞아. 계속 중요해. 있잖아요. 맞아.
저번에 그 허경영 쪽 당에서 가장 많은 여성 8억인가 후보들을 많이 맞아요. 내고 보조금을 거기서 8억인가를 가져갔다는 걸 보고서는 아 저게 여성 정치의 힘인가 막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분들이 생각하는 그 젠더는 무엇일까? 저분들이 나오면서 혹은 그렇지, 저분들을 모으면서 또 얼마나 그 여성의 파워 그런 얘기들을 또 했을까? 여자도 나가는 때다. 지금 여자들도 집에만 머물러 있는 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져갔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분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 나가시자. 막 이렇게 했을 거라고 나는 아니 생각을 좀 해요. 허경영은 팩트는 그런 거 안 하셨을까요? 여성도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여성으로 나온 보조금을 준대. 아, 그러니까 돈이 안 든대. 그래갖고 채워서 나온 거예요. 아니, 그렇기도 아. 하고 이 얘기도 거기 하지 나가면 않으셨을까요? 구원 받아요. 아, 구원 받아요? 네, 구원 받아? 그 허경영 박수 씨가 세 번이 저 아니고. 허경영 지지자분을 만났었는데 아. 이걸 지금 얘기하기에는 너무 네. 하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네, 만났군요. 네, 만났다. 만났습니다. 네. 아무튼 새로운 방식의 여성 정치 세력화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이 여성 운동 그 다음에 각자 점처럼 흩어져 있는 이 여성의 이름으로 있는 이 집단들을 어떻게 묶어낼 것인가 이번에 보궐선거 때 이 얘기를 감독님께서 좀 전달해 주신 것 같고 이번에 공대위에서 낸 성명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희망과 믿음의 정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사회, 평등과 체계가 자리한 일터를 원한다. 그것은 몇 마디의 말과 몇 장의 문서로 가능하지 않다. 이런 단어가 문장이 있는데 띵문이다. 정말 지금이니까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문장만으로 진짜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합니다.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저 문장이 15일에 발표됐는데 네. 저거가 당연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당연하다고 다들 생각하는데 실현이 안 되잖아요. 안 되고 그러니까 힘을 어떻게 만들어내지? 그러니까 힘이 금모으기 뭐지? 운동 이런 거. 힘모으기 금인가요? 괜찮네. 금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금권. 알았지. 그래서 힘에 대해서 정말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오매 소장님이 힘에 꽂히셨네. 파워. 다들 그들이 고민을 잘 안 해주셔서 저희가 피해자들이 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동안 페미니즘의 싸움 운동이라고 하는 건 사실 잘못된 권력에 대항하고 그 권력을 수직에서 수평의 구조로 만들어내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너무 대단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그 세 분 오늘 6화 나와주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간략하게 소감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 저는 진짜 228개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이 얘기를 288개.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60개를 까먹었네. 288개의 단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피해자의 목소리를 함께 하고 이런 걸 봤을 때 피해자분이 얼마나 외롭지 않다고 느꼈을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정말 이 연대가 너무 중요할 것 같고 이 연대 안에서 사람들이 끈끈함을 느끼고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내가 지금 이런 권력 구조 안에서 어떤 피해를 입고 있어도 언젠가는 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말할 때를 기다리면서 힘을 모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감독님은 네. 어떠셨어요? 하여튼 서울시장 그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공동 대응하시는 그 단체 이해 활동가 여러분들께 진짜 감사드리고 특히 그 용기와 연대에 임해 주시고 계시는 피해자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연대의 마음 정말 더 드높게 갖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기자회견 같은 거 한번 하면은 끝나면은 이제 막 없어지고 후기 쓰고 뭐 사후 보도 자료 내고 또 다 일인데 막 그 이거를 다시 한번 떠들면서 다시 한번 이 감동과 이 구절들과 이런 거를 곱씹을 수 있어서 너무 저에게는 꼭 이런 거 너무 하고 싶거든요. 하고 나면 너무 좋았던 내가 밑줄 치는 한 구절 이런 거 기자회견 다시 살려서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288개 단체인데 그날 아침에 모인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2개 단체가 지원했고 8개 단체가 보랏빛 행진을 했고 그다음에 288 와. 이 숫자에 담긴 비밀 저희가 맞춘 건 아니에요. 어. 네, 그래서 28 운명이네. 288 네. 네, 이런 이게 되는 싸움이 원래 이렇게 아 그런가요? 뭐가 맞아. 숫자가 그럼 딱 이렇게 약간 되나요? 288. 수비학 이런 거 공부 안 하셨어요? 그런, 수비학. 이거 뭐가 사전에 될것 이거 두 같아. 분을 이렇게 그리면 뭐가 분 저번에 나오나요? 우리가 영원히 이긴 거 함께? 영원히 함께 무서워. 데스티니. 그러네. 뭐가 나올 것 같아. 네.
되는 싸움이야. 네, 그럼 저희 되는 싸움을 향해 우리 한여분들 희망과 용기 잃지 마시고 피해자분과 계속 연대하면서 특히 여기 계신 오매님 기운 잃지 마시고 연대단체분들 함께 든든히 잘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매님께 원기옥을 모아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 구절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민주주의는 그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 끝장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어떤 한 영웅의 힘으로도 살릴 수 없다. 민주주의의 운명은 모두에게 달려있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정말 지금 민주주의, 특히 성평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젠더 민주주의는 지금 페미니스트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 운명을 갖고 계신 세 분을 현장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한여의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회개합시다. 성찰합시다. 살합시다. 네. 아멘. 네, 그럼 한여를 위한 한여에 의한 한여의 소리 6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 한여의 소리.